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금요일인데요. 이제 조금 지나면 이제 토요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부터인가 이제 주 5일제 근무를 시작을 했고요. 요즘에는 뭐 주 4일 근무를 또 얘기하기도 하는 그런 여론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네, 윤석열 정부에서는 주 62시간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문화적인 충격이 있을 것 같고 좀 더 정책이라고 그러는 거는 진전되는 그런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고루하게 뒷걸음질 쳐서 옛 것으로 돌아가는 그런 역주행 현상이 일어나는 나름 우리가 비극적인 현상을 지금 눈여겨보고 있죠. 네, 오늘은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첫 비서실장이었던 전모 씨가 어제 본인의 목숨을 버렸어요. 여기 대해서 지금 의견들이 분분한데 이 문제 한번 살펴보겠고요. 윤석열 정부가 지금 당선된 지가 1주년이 이제 지났죠. 어제 3월 9일이 1주년을 맞이하는 그 순간인데 그렇게 1년쯤 되면 지난 1년을 반추해 보면서 국민들의 시각이 어디에 있고 또 나름대로 뭔가 정책적으로 중점을 둬서 시행하려 했던 것도 분명히 있을 것인데 여기에 대한 이해상관 잘잘못을 따져서 더욱 개선된 정책으로 나갈 수 있는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로 과거 1년을 돌아봐야 될 텐데 그런 조짐은 도대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갤럽에서 여론조사가 발표됐죠. 그나마 뭐 요즘 노동 문제만 다루면 제가 그 여론 올라가는 창고 같다고 그런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만은 그게 또 아닌 언밸런스가 돼버렸어요. 윤석열 지지도가 긍정평가가 말이죠. 2%포인트 떨어졌어요. 그래서 34%야. 이거 심각하게 반성해야 할 지점이 와 있다. 이런 문제. 그리고 그 1년 동안 말이죠. 한동훈 그 일당들 윤핵검 세력이라고 그러네요. 그들이 인사를 총체적으로 장악을 하고서 말이에요. 추천부터 검증까지. 그러니까 끼리끼리 윤석열 대통령 휘하에 소위 무슨 조직 뭐 조폭이라고 그러면 좀 어폐가 있고요. 그런 조직에 속해 있는 검사님들 영역이 아니면 어딘가에 갈 수도 없는 입장. 이런 문제 중점적으로 살펴보겠는데요.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가 나름대로 다방면에서 공격의 포인트가 되는데 정치평론하는 박진영 교수인가요? 그이가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지금 양대 세력이다. 소위 이재명을 제약시, 제인시 검찰 수사의 타켓으로 그런 식으로 보는 한 부류가 있고 한쪽에서는 검찰의 조작과 그리고 정적 제거에 혈안이 돼서 강제력을 동원해서 조작해가지고 정적 제거를 소위 정치 탄압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부류로 두 갈래로 지금 우리 한국 사회는 나뉘어져서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그렇게 분석을
했더라고요. 지금 제가 실시간 방송을 나팔수 방송에서 하고 있는데 먼저도 말씀을 드렸죠. 제가 주 방송은 시사통통인데 시사통통 방송은 이제 이 방송을 녹화해서 바로 심야 산책이다 하는 그 타이틀을 걸고 내보내겠고요. 이 나팔수 방송은 사실은 처음부터 나팔수 방송을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뭐 계속 얘기하지만은 구독자 32명에서 딱 그 방송이 중단돼 있다가 제가 한 달 좀 넘게서부터 아니다, 소위 서브 채널로 이걸 키워야 되겠다 해서 신경을 써가지고 지금 2,500명 구독자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실방송은 이 나팔수 방송에서 계속 이어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나팔수 방송은 이제 뭐 구독자가 형성되어 있는 거고 하다 보니까 동접자가 많지 않아요. 그 방송이 송출되고 난 다음에 나름대로 저에게 관심이 있었던 분들이 이제 방송이 나가고 난 다음에 구독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조회수를 조금 늘려주는데, 이거 뭐 그야말로 걸음마죠. 걸음마에 불과한데 그래도 나름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이렇게 쉬지 않고 방송을 계속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여론조사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이제 왼쪽에 보이는 여성분이 이제 양금덕 할머니죠. 저분이 꽤 오래 전부터 일본과 소위 강제 배상금 문제로 나름 투쟁을 하고 계셨죠. 정부가 최근 이제 공식 발표한 일제 강점기 강제 동원 피해자들에 대해서 제3자 변제 배상 제3자 변제 해상 해법에 국민 절반 이상이, 그러니까 59%가 반대한다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정부의 강제 동원 해법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반영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도 한 주 전보다 2%포인트 빠졌다고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뭐 국민 지지도 1%가 나온다 그래도 한일 관계 정상화를 위해서는 나는 하겠다, 그런 의지를 나타내기도 했었죠. 한국갤럽이 그 8월 9일 그 양일간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일본 가해 기업 대신 국내 재단이 기금을 마련하고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우선 배상하는 제3자 변제 방식을 정부가 내놓은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은 결과 오차 신뢰 수준이 95%에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의 수치를 나타내고요. 응답자의 59%가 일본의 사과와 배상이 없어서 반대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한일 관계와 국익을 위해서 찬성한다는 응답은 35%에 그쳤고 6%는 의견을 유보했다고 합니다. 제3자 변제 방식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대통령 직무 긍정평가자
78%, 국민의힘 지지층 67%, 거기에서 많이 나왔고, 정치 성향이 보수층과 60대 이상에서는 찬성이 50% 안팎이었지만 반대도 약 40%로 적지 않았습니다. 갤럽은 여권 지지층을 제외한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는 반대가 우세했다고 그렇게 분석을 했네요. 또 만약에 일본 가해 기업이 미래 세대를 대상으로 기부한다면 배상한 것으로 보겠는가라는 질문에도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64%로 배상한 것으로 보겠다는 응답 27%의 2배 이상을 넘었고요. 정부는 국내 재단 기금으로 피해자들에게 우선 배상하고 추후 일본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지만 일본 가해 기업의 미래 세대 대상 여부를 배상에 준하는 것으로 보겠다는 응답은 제3자 변제 방안 찬성자 57%, 대통령 직무 긍정평가자 50%, 52%, 국민의힘 지지층 47% 등에서도 60%를 넘지 않았다고 그러네요. 한일 관계 방향과 관련 우리가 일부 양보하더라도 가능한 한 빨리 개선해야 한다는 응답이 33%를 통과한 반면에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서둘러 개선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이 64%였다고 그래요. 이와 관련해서 현재 일본 정부가 식민지배 등 과거사에 대해 반성한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8%만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지금 이 한일 관계는 말이죠. 우리가 소위 말해서 그들에게 압박, 그들에게 지배당했던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36년 동안 인권이 탄압되고 신체가 구속되고 나름대로 그들의 속국으로 살았었던 그 감정의 응어리는 앞으로도 엄청난 세대가 흘러가야 정상적으로 서로의 원한이 해결이 돼서 정상적인 우호 관계가 성립될 거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강제동원 피해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국민의 그 부정적 여론은 윤 대통령 직무 수행 부정평가에도 영향을 미친 걸로 보이는데,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평가 조사에서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지난주보다도 2%포인트 떨어진 34%를 기록했고,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3%포인트 오른 58%였습니다. 부정평가 이후로는 일본 관계, 강제동원 배상 문제 16%, 외교가 13%가 가장 많이 꼽았고요. 긍정평가 이후로는 노조 대응 17%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는데, 이어서 외교 8%, 일본 관객에선 7%를 꼽은 응답자도 나타났습니다. 한편 지난 조사에서 8개월 만에 20%대를 기록했던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이번 조사에선 3%포인트 오른 29%를 기록했고요. 국민의힘 지지율은 38%로 지난주보다도 1%포인트 떨어졌고요. 정의당은 4%, 무당층이란 응답은 25%에 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 또는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을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또
그 민주당 지지율을 소위 김어준 씨가 하는 그 여론조사 기관 꽃 거기에서는 뭐 한 번도 국민의힘한테 뒤지지 않는 그런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그러는데 거기서는 뭐 ARS 조사나 전화 면접 조사 그걸 동시에 그렇게 나름대로는 가장 과학적으로 첨예하게 조사를 한다고 자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론조사 소식은 이제 이 정도 그래도 짧게 넘어가려고 그랬었는데 시간이 좀 걸렸네요. 자, 이제 정말 심각한 거죠. 윤석열 당선이 이거 어퍼컷 찌르고 나서 이렇게 그냥 청중들에게 하이 히틀러 하는 식이잖아요. 여기에서도 그 어떤 채취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걸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좋아하는가 봐요. 국민의힘 전당대회 가서도 이 압박가스를 내질렀어. 자신 있다 이거죠.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이 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소위 내가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 인식 속에 과연 어떤 것들이 통치 이념으로 자리 잡았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말은 공정과 상식, 자유, 평화, 또 소외받은 계층, 서민들 막 이렇게 그 취임 초에도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입만 뻥긋하면 그걸 계속 리바이벌 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전혀 볼 수가 없어. 한번 보세요. 12.9 용산 참사, 이태원 참사 같은 거, 그 젊은 청춘들이 나름대로 졸지에 그냥 불기의 객이 된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슬픔을 나름대로 공감하는 그런 인식이 초기에 그냥 며칠, 그것도 천공인가 만공인가가 점지해주는 그 순서대로 했다고 오해를 받을 만큼 소위 말해서 상가를 여러 군데 차려놓고 매일 갔었죠. 그때 또 진지하게 마이크 앞에 놓고 KBS든 MBC든 딱 놓고 국민한테 보내는 성명식으로 해서 참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하고 안타깝다라고 하는 절실한 이런 거 표현한 적 없어요. 불교교 행사에 나가서 거기서 뭐 유감이다 라는 정도로 얘기를 했죠. 참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마인드가 그를 감싸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요 나름대로 자기가 어떤 의미에서는 의법 사실을 자기 몸에 휘감고 있어요. 아니 검찰총장 재직 시절에 뭐예요 그거 특활비 147억 원인가 쏜 거 있어. 그거 공개하라고 그래도 공개 못하고 안 하고 대법원에서도 공개하라고 그랬는데 그거 공개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준법 찾고 법치주의 찾고 말이죠. 그러니까 모순 덩어리예요 윤석열 이 대통령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태원 참사에 대한 나름대로 진정한 공감대를 갖고 있느냐 이런 것도 눈에 보이지 않고요. 참 우리 국민이 불행하다고 해야죠. 이런 대통령을 우리가 모시고 있으니까. 그 1년이 짧은 거 아니잖아요. 당선 1년. 그러니까 검찰공화국이 된 거예요 지금. 검찰은 윤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의 그 뼈대이자 대한민국의 국정
작동 원리가 돼버렸어요. 그야말로 나라 삶을 끌어나가는 원리의 열쇠말이, 키를 푸는 말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보세요. 권력 사정기관을 비롯해서 국정 전반에 걸쳐서 검찰 출신 인사들이 요직에 배치됐고요. 그 뭐 꺼리낌 없어. 그 청와대를 용산으로 올릴 때부터, 용산으로 옮길 때부터 그 누구 의견, 국민 의견 수렴했습니까? 조정과 타협 대신 상명하복이라는 검찰 문화를 빠르게 확산시켰잖아요. 그러니까 검찰 문화를 그대로 윗사람이 지시하면 밑에는 무조건 따르게 되는. 그러니까 검찰은 동일체 검사 동일체의 어떤 그의 정신 속에서 위에서 얘기하면 밑에는 군사 문화나 비슷하게 따르게 돼 있어요. 그게 문화로 자리 잡은 거예요. 윤 대통령의 검찰 인사 중용은 그가 선거 때 많이 써먹었잖아요. 좋아, 빠르게 가. 그래서 좆박아라는 그런 유행어도 나왔죠. 좋아, 빠르게 가. 그 대선 구호처럼 거침이 없는 거죠. 그럼 취임 일주일 만에 말이에요. 복심으로 불리던 이제 한동훈 당시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법무부 장관에 전격 기용을 했었고, 그때 야당은 타협을 포기했다면서 반발했었죠. 그러나 윤 대통령은 아랑곳하지도 않아요. 지금까지도 그래요. 대통령실에서는 보세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에 연루돼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은 이시원 전 검사를 공직기강 비서관에 기용한 것을 필두로 복두규 인사기획관, 이원모 인사비서관, 주진우 법률비서관 등 검찰 출신 측근으로 완전히 자리를 채웠잖아요. 정부 요직에도 검찰 출신을 기용하고, 예를 들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완규 법제처장, 박정근 총리 비서실장,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과 이번에 아들의 그 학교 폭력 문제로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사람이 있죠. 정순신 변호사 등이 모두 검사 출신 아닙니까? 그리고 이번에 연금을 하기 위해서 거기가 어디예요? 거기 또 전문위원도 검사 출신으로 임명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참여를 했는데 그 연금개혁위원회인가 어디서 다른 전문위원들이 반발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 검사 출신이 왜 필요하냐라고 반기를 들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요, 국민의힘 그 같은 계열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윤 대통령은 할 수 있다면 주요 자리들을 검사 출신들로 그냥 전부 맡기고 싶어 하는 것 같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나라를 검사 출신 아니면 믿고 맡길 사람이 없어. 전임 정부에서 권한 분리의 대상이 됐죠, 검찰이. 그래서 그 검찰은 지금 권한을 다시 윤 대통령 통치의 핵심 기관으로 전면에 지금 내세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한동훈 장관은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 방법으로 부패, 경제범죄에 한정된
속된 얘기로 검찰에 직접 수사 범위를 어떻게 했어요? 시행령을 개정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직권남용, 조세 등도 확대했잖아요. 수사권을. 수사 준칙을 개정해서 재수사 요청 범위를 또 넓혀가지고 경찰 수사에 이제 개입할 나름대로 뚜렷한 명분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 권한을 키웠죠, 더. 법무부 탈 검찰화. 이것도 과거로 되돌려 갔고요. 김서구 법무부 실장 등 주요 요직의 검사인 출신들을 임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법무부가 검사가 주도되는 게 아니잖아요. 법무부 업무는 교정 업무도 있고 출입국 관리 업무도 있고 많은 거예요. 문치지 그게 말하면. 검사는 또 법무부의 외청의 일부 기관이야. 그런데 법무부 전체에 소위 검사 출신들을 직할부대로 요직에 또 배분을 하는 그 순서를 지금 밟고 있는 거예요. 검찰은 지금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북한 어민 북송 사건,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등을 핑계 삼아 빌미로 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벌려왔잖아요. 그리고 대장동 성남 FC 등 의혹 등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계속해서 하려고 그러고 있는 건데, 그러나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관련된 대장동 50억 클럽 그 수사에는 심지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조차 철저 수사를 촉구할 정도로 지금 소극적이잖아요. 소극적이라고 하기보다는 아예 박영수 근처에도 안 가는 그런 기분을 느끼는 거예요. 늘어나는 검찰 인사는 말이죠. 국정 전반에서 상명하복, 일사불란 이런 검찰 문화로 지금 번져가고 있고요. 금융권에서는 관치 논란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윤 대통령이 은행권 경쟁 촉진 방안을 모색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하자 금감원 임원회의에서 은행권 시장 경쟁 촉진 방안을 검토하라고 적극적으로 소위 명령을 따르는 조치에 그런 행보를 지금 보이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나 이제 이런 행보는 말이죠. 금융기관을 검사 감독하는 금감원 본연의 업무 범위를 넘어섰죠. 지금 그런 지적이 여러 곳에서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 거예요. 또 정부의 노동정책에는 노조에게만 엄격한 법적 잣대를 들이대는 관성이 지금 작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윤 대통령은 일부 강성 노조를 기득권 카르텔이라고 건설 현장의 폭력을 신조어를 만들었죠. 건폭으로 규정하고 엄단할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난번에 화물연대 파업 사건에서 재미를 봤거든. 그거 하고 나니까 여론이 뭐 몇 프로대 올라갔거든. 그래서 노동개혁, 금융개혁, 아니 교육개혁, 연금개혁, 이게 3대 개혁을 임기 중에 저희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중에서 이제 우선 지지도를 올려야 되니까 노동권을 지금 압박을 하는 거예요. 정치 경험이 사실 전무하죠, 윤석열 대통령. 이런 수직적인 이제 검찰 스타일은요, 여당 야당과 그 관계에서도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재명이 내가 왜 만나?
처음에는 뭐 국회 찾아가 가지고 그랬잖아요. 도와달라, 협치하겠다. 야당과도 대화하겠다고 했고, 이재명 대표를 무슨 악마화에 아주 그냥 화신처럼 해가지고 내가 그 범죄자하고 왜 만났냐는 거예요. 아니 모든 범죄자의 피사실이 있는 사람들도 마지막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주의가 작용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일부 많은 국민들이 이재명인 죄가 없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탄압받는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국민들이 많아요. 이재명 지지자들이. 이재명은 윤석열과 마찬가지로 대통령의 상대 후보로서 1,400만 표 이상 득표한, 어떤 측면에서는 마음속에 대통령으로 여기고 있는 국민들이 많은 거예요. 지지 세력이.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뭐 큰 차이로 이겼어요? 1% 차이도 안 되잖아. 0.73%. 불과 한 20여만 표 차이로 정말 아슬아슬하게 대통령이 당선된 자가 한때는 나름대로 나라를 위해서 후보자로서 어깨를 겨뤘던 상대당에게 승리한 사람으로서 아량을 베풀어 가지고 나름대로 어루만져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사법 처리는 우리나라 법치 그 질서가 있잖아요. 사법행정 계층에 따라서 수사하고 판결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그걸 누가 못하게 합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걸 응하지 않고 어딜 도망이라도 가는 겁니까? 그러나 그 양반의 신분은, 이재명의 신분은 제1야당 대표야. 그것도 제1야당 민주당 당원들의 그야말로 70% 이상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가지고 대표에 당선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국정을 운영하는 완전체 파트너란 말이지. 그런데 이재명을 만나기를 꺼려해. 아무리 정치적인 소양과 경험이 없다고 해도 이건 말이 아닌 거죠. 대통령으로서의 첫째 의무 아닙니까? 국민을 화합하고 통합시키겠다고 하는 게 또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인데, 그리고 자기가 입으로 내뱉었던 말인데 옆에서 보기가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당선한 뒤 단 한 번도 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잖아요. 정식 회동을 하지 않았어요. 지난번에도 3.1절 기념 행사에 뭐 눈도 안 마주치고 그냥 지나가는 악수만 하고 그렇게 헤어져서 참 졸렬함을 그대로 보여준 극치였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지금 10달 사이 여야 간 타협은 어디로 갔는지 실종이 됐고,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 제출, 그리고 윤 대통령의 이제 거부권 행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소추라는 극한 대립이 지금 이어져 가고 있는 건데, 대통령실과 여당 핵심 관계자들은요, 윤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범법자라고 여긴단 말이죠. 범법자와 만나느냐는 인식이 강하다고 그렇게 전한다고 그래요. 내가 왜 범법자하고 만났냐고요. 실체는 민주당 대표 아닙니까? 대통령의 검찰 중심의 통치와 검찰식 사고방식이 이제 문제 해결보다도 갈등을 키우는 그런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국민의힘 어떤 한 중진 의원은요, 측근끼리 국정을 운영하니까 견제가 되겠느냐 이런 말을 해요. 그리고 이재호 상임 고문 같은 경우도 비판적인 윤석열의 행태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보내고 있잖아요. TV 같은 데 출연해서.
그리고 원로의 말을 좀 듣겠어요. 천상천하 유아독전 짐이 왕이로소이다라는 그런 의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너나 엄지없이 자기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백성으로 보고 그야말로 아나무인으로 지금 소위 통치를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어떻게 걸어야 될까요? 더욱이 이제 그들이 우려하는 건 문제가 생기면 수사하고 압수수색하고 고발하고 고소하고 그렇게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반발하는 의원들은 곧바로 제압하려 들고. 그러니까 정치는 수사하듯이 그렇게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치가 복원이 되면 수사나 뭐 이런 거 예를 들면요. 예전에 정권을 이양하는 데든가 해서 그 선거 기간 중에 어떤 범법이나 그런 의법 사실이 있잖아요. 그러면 승자가 아랑 베풀어서 전부 소추하고 전부 그랬어요. 그게 깔끔한 거죠. 지금 이재명 대표 말해요. 저희가 무슨 죄가 있다고 성남 시민들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행정가로서의 능력을 발휘한 죄밖에 더 있어요. 그런데 압수수색을 지금 뭐 332건인가? 그 말이 그렇지. 한번 압수수색을 당하는 사람 그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털어서 안 나올 게 있어요? 지금 얘기가 좀 비약하지만 조국 장관 그 처음에 사모펀드에 문제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입건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아주 엄청난 불법이라도 저지르는 것처럼 사모펀드 그 대통령한테도 그런 식으로 그 보고를 아마 하려고 했었던 건지 했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주장을 했었다는 거예요. 검찰총장으로서 이거는 사모펀드에 이렇게 관련되어 있는 사람 법무부장을 할 수 없다는 인식 아래 털어보니까 아니네. 그러니까 키를 돌려가지고 그때도 압수수색을 여러 군데 했죠. 그러니까 특수수사하는 수법이 그런 거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아니면 저거 나올 때까지 비올 때까지 기우제식 수사를 하는 검찰 특수부 검사들의 그 본능이 그게 지금 이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이재명도 지금 완전히 악마화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나마 이재명 대표를 따르는 당원들 신심 가득한 이재명 지지자들 이들이 받쳐줘 있기 때문에 이만큼이라도 그나마 이재명이니까 버텨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사하듯이 정치를 그러니까 압수수색하고 영장 청구하고 기소하고 고발하고 고소하고 지금 그것만이 지금 내리 속에 남아 있어 국민들이. 그 어떤 원로 학자들은 말이죠. 정치를 아는 학자들은 그런 얘기도 한다고 그래요. 검찰을 운영하는 식으로 정권을 운영하고 있다. 검찰 조직의 특성이 상명하복 아니냐면서 윤 대통령의 정치는 정당 정치가 아니다. 검찰 정치다. 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말 그대로 검찰 공화국이다 이거죠. 우리 지금 그런 세상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검찰 공화국에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공화국이라는 얘기조차 붙이면 안 된다. 검찰 독재 국가라고 표현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무슨 검찰 공화국이냐 이거야.
공화국자를 어떻게 거기다 붙이느냐. 공화국은 민주주의를 뜻하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그런 1년을 지금 보내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가장 시련과 나름대로 정치적 위상에서 엄청난 고통을 지금 윤석열 정부로부터 받고 있는 사람은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재명 대표 같아요. 지금 이재명 대표는 검찰 수사에 3번이나 응해서 출두했었지 않습니까? 그때 검찰에서 뭐 조사한다는 내용이 기껏해야 다 넣었든 물어보고 앞에 질문한 거 뒤에서 또 물어보고 뭐 그런 식으로 얼버무리면서 나름대로 포토라인에 세우는 게 목적인지 창피 주려는 그런 의도하에 실익도 없으면서 증거를 또 보강하거나 또 찾을 의사도 없으면서 왜? 툴툴 털어봤잖아. 수색해 압수수색 해가지고. 예,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지금 이제 오늘 하루 종일 지금 이게 뜨겁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오늘 그 최고위원회에서 얘기한 거죠. 검찰에 미친 칼질 용서 못해. 여기에서 지금 MBC 라디오에서 하이킥인가요? 거기서 얘기됐던 녹화된 거 그래도 실감이 나야 되니까요. 않았는데 이게 조각조각된 정보들이 보도를 통해서 전해지다 보니까 이걸 좀 뒤로 돌려서 좀 봐야 되겠네요. 같은 경우는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어려울 만큼 섬뜩한 느낌이 들고 주변에 어두운 그림자가 암울하게 드리운 거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라고 했고요. 국민의힘 김미애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 주변 죽음의 공포는 오롯이 이 대표 탓으로 봐야 옳다라고 했고요.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도 정치고 뭐고 다 떠나서 인간으로서 더 이상의 희생은 막아야 할 책임이 이재명 대표 당신에게 있다. 이렇게 직접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민주당에서는 비극의 원인은 무리한 강압수사와 조작수사다라고 하면서 평생을 헌신한 공직자의 삶을 망가뜨린 검찰의 사법살인에 끝까지 책임을 묻고 조작수사 진실을 밝히겠다. 이렇게 강조했고요.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서 강압수사와 조작수사 말고는 달리 설명이 되지 않는 비극이다. 어쨌든 이재명 대표를 사냥하고야 말겠다는 광기에서 빚어진 참극이다. 이렇게 또 주장을 했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네. 이제 검찰에서 그 오늘 입장이 또 나왔는데 이제 작년 12월에 이제 그 작고하신 전모 씨의 영상 녹화 진술을 한번 했었잖아요. 그래서 네네. 피의자 신문을 조사하고 그 후에 이제 검찰 조사를 통보하거나 계획은 없었다라는 식으로 이제 약간 진화에 나섰는데요. 다만 얼마 전에 그 부결됐던 체포동의안에 이제 전제되는 그 구속영장 청구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이 성남 FC 네이버 관련 된 문제와 관련해서 이 작고하신 전모 씨가 공범으로 적시됐다는 보도도 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당장 수사를 현재 뭐 또 받는 계획은 아니지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뭐 기소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심리적인 압박을 받았을 부분은 또 합리적으로 추론되는 부분은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사인이 아직 밝혀지지는 사인은 본인이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국과수에서도 그렇게 판단을 그렇습니다. 했다라고 해요. 근데 다만 지금,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는 유서가 공개되지 않아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제가 그 수사기관이 얼마나 유족들의 뜻을 잘 따르지 않는지는 노회찬 대표님이 돌아가셨을 때 이거 유서 공개하지 않기로 했고 검토를 다 한 이후에 공개하기로 했었는데 이거 문자로 다 돌리더라고요. 예. 사실 오늘도 비슷한 오늘도 유서 내용 일이 공개 있었습니다. 안 됐다고 하는데 왜 어떻게 해서 연합에서부터 기사가 나와가지고 이재명
이름 언급돼 있다 이런 기사가 도대체 어떻게 나오는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언급을 소개하면서 동시에 각 기사에는 뭐라고 덧붙였냐면 유족들은 유서의 공개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두 개의 사실관계가 한 기사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유족들은 유서의 공개에 강력하게 반대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이름이 유서에 언급돼 있다. 이게 이제 둘 다 이제 소개가 됐는데 그러니까 전해졌다 혹은 뭐 알려졌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부분을 부각시키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누가 전해주고 누가 알려줬냐고요. 유족들이 알려줬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 유서를 본 수사기관 경찰이나 검찰에서 그 내용을 알려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유서 내용 공개를 유족들이 반대한다고 했잖아요. 당시에도 노회찬 대표님 돌아가셨을 때도 제가 당시 정의당 사무총장이었는데 유족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공개해야 되니까 공개하지 말라. 우리가 공개 안 했어요. 근데 수사기관에서 경찰에서 기자들한테 문자로 돌려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재명 대표 관련해 가지고는 이름이 언급됐다고 하면서 각 보도에서는 어떻게 소개가 됐냐면 이제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라 더 이상 희생은 없어야죠. 이제 이런 식의 언급이 있었다라고 전해졌는데 앞뒤 맥락에 대해서는 이제 자세히 소개가 안 됐고요. 문화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전 씨 돌아가신 분 같은 경우는 유서에 이 대표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성남 FC 사건 관련해서 검찰 조사받을 때 이 대표 등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렇게 적었다고 하고 억울하게 연루됐다. 검찰 수사가 조작됐다. 사건 조작이 너무 많다. 이런 주장을 유서에서 이제 반복했다고 또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 극단적 선택의 이유가 이 대표한테 있다는 식의 표현이 있는지는 이제 확인되지 않았다고 이제 문화일보에서 보도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도 사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족 측이 유서 공개를 원하지 않았는데 이게 조각조각된 정보들이 보도를 통해서 전해지다 보니까 이게 지금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도 정확하게 좀 파악이 안 되는 좀 혼란스러운 양상으로 좀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사안의 정치적인 뭐 이슈나 휘발성 어쩔 수 없는 것이긴 한데 어쨌든 뭐 보도윤리 차원에서 앞으로 좀 유가족분들이 원하지 않은 경우 유서 내용을 보도하지 않는 방식의 좀 새로운 컨센서스가 제대로 형성됐으면 하는 바람은 저도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후에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빈소에 갔는데 유족들의 거부로 3시간째 대기하고 있다. 조문을 못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기사들이 쏟아졌어요. 근데 조금 전에 나온 기사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뭐 당초에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조문 거부라는 식의 이제 기사들이 많았는데 조금 전에 이제 확인된 바에 따르면 유가족들이 지금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거는 경찰 쪽에서 검찰에 전모 씨에 대한 시신 부검 영장을 신청했다는 소식에 이제 분개한 때문이라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뉴스원 보도인데요. 경찰 쪽에서는 왜 유가족들이 부검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데 부검 영장을 신청했느냐라고 물었더니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이고 사안이 사안이니만큼 명확하게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검찰에 부검하겠다는 영장을 신청했다. 그래서 현재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중이다라고 했는데 유족 측에서는 이제 강하게 반발을 하면서 현재 장례 절차가 전체적으로 좀 지연되고 있다는 얘기가 들어와 있습니다. 아니 이게 부검 사유가 사회적 이목이 집중돼 있기 때문에 부검해야 한다. 김준우 변호사님, 네. 이 부검 사유 맞습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실제로 이제 변사자라고 하는데요. 이제 법적 용어로는 네. 자연사를 제외하고 타살이든 사고사든 아니면 이제 본인의 극단적인 선택이든. 선택을 한 경우에는 이제 검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눈으로 보는 겁니다. 네, 검시를 하는데 이제 이게 아주 이제 구체적으로 뜯어다 얘기를 드리면 이제 눈으로 보서 외부적인 오감만으로 보는 걸 검 아니라고 하고 이제 그 시신을 좀 해부하는 작업을 하는 걸 이제 부검이라고 하죠. 그래서 부검까지 가는 경우는 보고를 좀 더 접했습니다. 훨씬 더 낮은 비율이긴 한데 자랑스러운 공직 생활의 이 같은 성과들이 경우는 사실은 검찰에 이제 자택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경우이기 때문에 CCTV를 통해서 누가 출입했는지 여부만 충분히 확인하면 사실 타살인지 아닌지는 충분히 이제 자살인지는 사실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구태여 부검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저로서는 사실 이거는 구태여 그럴 필요가 없을 거죠. 사인을 명확하게 구명하기 어려운 경우에 필요한 절차이지 사회적 이목의 중요도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부검 요건에 없어요.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은 부검할 수 있다. 영장을 받아서. 이거 영장을 받았다는 것 같은데 지금 언론 보도에 따르면 네. 당사자 유족들이 동의를 하면 영장 없이도 부검할 수 있는데요. 유족들이 반대하면 영장을 받아서 부검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영장 어떻게 집행할 거냐 그러면
경찰과 검찰은. 이거는 이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유족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시신을 부검할 수 있거든요. 실제 그렇습니다. 이게 방해할 경우에 형사처벌하는 규정도 있기 때문에 예. 네. 그러니까 이 사건을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갈등을 더 불러일으키고 의혹을 증폭시키고 그리고 이렇게 시간을 지연하는 이유가 뭐냐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어쨌든 그 지금, 현재 영장이 나왔는지 예, MBC 라디오 저녁 프로죠. 뉴스 하이킥의 방송 내용을 잠시 인용해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렸죠. 그리고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가 한 발언 내용을 직접 또 들어보시겠습니다.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공직 생활의 성과들이 검찰의 조작 앞에 부정을 당하고 지속적인 압박 수사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검찰 특수부의 수사 대상이 된 사람들이 왜 자꾸 극단적 선택을 하겠습니까? 이 억울한 죽음들을 두고 정치 도구로 활용하지 마십시오. 이게 검찰의 과도한 압박 수사 때문에 생긴 일이지 이재명 때문입니까? 그야말로 광기입니다. 광기. 검찰의 이 미친 칼질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네, 광기, 는 아직 정확하게 확인되지는 않은 것 같고요. 미친 짓이라는 그런 표현까지 썼네요. 예. 도대체 말이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내용을 기사화된 내용을 한번 보실까요? 이재명 검찰의 미친 칼질 용서 못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경기지사 재임 시절 초대 비서실장을 지낸 측근인 전 아무개 씨가 지난 9일 극단적 선택을 한 것과 관련해서 검찰의 과도한 압박 수사 때문에 생긴 일이라면서 검찰의 미친 칼질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격앙했다. 여당의 무서운 비극을 끝내야 할 사람은 이 대표라며 거취를 압박했는데 여당은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이 비극을 끝내야 할 사람은 이재명 당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시국을 보는 게 지금 검사 공화국으로서 검사들의 수사, 영장 청구, 압수수색과 여기에 정치적 탄압을 받고 있다면서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는 그런 집단, 이렇게 두 갈래 큰 갈래로 나뉘어진 게 현재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분류를 한 평론가가 있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 대표는 10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제가 만난 공직자 중에 가장 청렴하고 가장 성실하고 가장 헌신적이고 가장 유능했던 한 공직자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며 검찰이 이 부분을 수사한 일이 없다고 선을 그었는데 반복적으로 검찰 수사를 받았고 검찰의 압박 수사에 매우 힘들어했다고 밝혔는데 앞서 전 씨는 전날 오후 경기 성남시 수정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전 씨는 성남
FC 불법 후원 의혹과 관련해서 지난해 12월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 대표는 이것이 검찰의 과도한 압박 수사 때문에 생긴 일이지 이재명 때문이냐며 주변까지 털어대니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견뎌내겠냐. 그야말로 광기라고 격분했고요. 그는 발언 도중 감정이 북받친 듯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 대표 정치 그만 내려놓으시라는 취지의 문구가 담긴 것으로 알려진 전시 유서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어 검찰의 강압 수사가 또 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며 검찰 수사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인간 사냥을 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체포 동의안 턱걸이 부결 사태에 이어 이번 일로 이 대표 사법 리스크가 거듭 부각되면서 뒤숭숭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는데 한 재선 의원은 체포 동의안 이탈표를 던진 의원들도 화합하는 쪽으로 분위기를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이런 일이 자꾸 생기면 어수선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당내에 이 대표 사퇴론이 커질 수도 있는 거죠. 국민의힘은 벌써 이 대표 사법 리스크에 연관된 사람 5명이 사망했다. 죽음의 행렬, 간접살인 등 이 대표를 향해 십자포화를 퍼붓고 있는데요. 김기현 대표는 기자들에게 민주당 대표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한지 많은 심사숙고가 필요하다고 말을 했는데 성일종 정책위 의장도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는 주변에 여러 사람이 죽어도 단 한 번도 도덕적 정치적 책임을 진 것이 없다며 무서운 비극을 끝내야 할 사람은 이 대표라고 말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각 방송국 같은데 토론 프로에서 토론하는 것도 듣고 보고 했는데 그 패널로 나온 사람들도요 쫙 두 갈래로 갈리더라고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적 현실이에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이제 물론 5명이 지금 이제 이재명 사건과 연루되어서 있었던 공무원들 또는 측근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말이죠.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 죽을 결심으로 말이에요. 말하자면 이게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소위 비리를 감춰주기 위해서 그들이 그러면 죽음을 선택했느냐? 지금 그런 쪽으로 오해하는 식으로 해서 국민의힘 쪽에서 지금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 죽은 사람들 5명이라고는 그러지만 1명은 병사예요. 소위 자연사에 가깝고 4명인데 4명이 전부 여기에 연루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면 그걸 한번 뜯어놓고 생각을 하게 되면 자기가 죽음으로서까지 뭘 감추고 갔다는 얘기인데 아니 그만한 비밀을 말하자면은 이재명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죽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재명이 신입니까? 추앙할 만한 어떤 그 대단한 가치가 있는 겁니까? 그게 살아생전에 역학관계가 입증되죠. 그래서 자기가 존경하고 추앙하던 아주 신성한 인물이 내가 말을 하면 위해를 받을 것 같으니까 차라리 나는 입을 닫고 죽겠다. 이제 이렇게 죽었다는 얘기를 지금 몰아가는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됩니까? 결국 정치적인 정적을 우회하고 모해하기 위해서 발설하는 얘기죠. 돌아가신 분들은 나름대로 얼마나 나름대로 고통스럽고 도저히 살아갈 용기가 없을 만큼 뭔가 시달렸다는 거예요. 이걸 조사해야죠. 근데 그게 조사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사회에서 바라봤던 게 있잖아요. 검찰에만 갔다 오면 특히 특수부 검사를 받고 그들에게 조사를 받고 나왔던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끊은 예가 역사적으로 꽤 많아요. 뭐 옛날에 무슨 재벌회사 이사 또 누구 지금 제가 얼른 그 사건 형태로만 기억해도 한 서너 건 돼요. 얘기만 하면 내노라 할 사람들의 이름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이재명인가 이 죽은 사람들한테 아주 대단한 존경심과 경외심을 불러일으켜서 마치 교주처럼 나는 우리 교주의 일신상의 위해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나만 이걸 입 닫고 가면 되겠다. 그래서 나는 간다. 이럴 만큼 인간관계가 내가 안고 갈 만큼 이재명의 허물을 그 허물을 덮기 위해서 내가 죽는다? 한 인간의 목숨이 고귀하지요. 존귀하고요. 그런데 이재명과 그 죽은 당사자들의 관계가 그런 신뢰심의 두꺼운 층에서 존경받는 교주 같은 그런 인물로서 이재명이 부각되고 있겠느냐? 전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제가 그 듣고 본 토론회에서도 사회를 본 MC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오늘 이재명 대표 비서실장 사망건에 대해서 점점 나름대로 사법 리스크의 굴레에서 더 압박을 받아가는 이재명 대표의 얘기, 그리고 윤석열 정부 당선 1주년의 즈음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행태, 그리고 앞으로 있어질 예상되는 검찰공화국의 자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여러분 공감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해서 대단히 행복했습니다. 다음 시간 만날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